사실은 소심해서 댓글은 잘 못 보겠어요.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 마음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찍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라인업이 정해졌는데, 그 중에 김윤 교수가 2번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이 2,000명 증원, 결국은 김윤발이었고, 그 김윤 교수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1998년부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00년부터 많은 의료 정책을 냈었고, 그게 다 의사들이 미리 예견하고 반대했던 정책인데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다 실패한 정책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을 위시해서 그 그룹이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도 뭔가 대항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난 25년간 망한 정책만 해왔던 그 그룹을 지금 국회에 입성시켜가지고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맞서 싸울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이성을 차려야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아니에요. 소득 수준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뭔가 단체 행동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욕을 하는데, 의사도 생활인이고 집에 가장이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환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열심히 환자를 봄으로써 가족도 부양을 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라 학생들은 공정하지 않음에 이제 너무 괴로운 거고, 전공의들은 프렌들리하지 않은 적대적인 진료 환경이 너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의사들은 좀 양심에 찔리는 일을 많이 하는 의사일수록 소득이 점점점 높아지는데, 그걸 이때까지 욕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자기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싫은데 왜 자꾸 글로 날 몰아가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의대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영상의학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본과 3학년 때 영상의학과를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영상의학과는 장비가 없으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가는 나라들은 다 못 사는 나라들이라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선교사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는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꿈은 잠시 접어둔 상태가 된 거죠. 의료 선교사로서의 희망이라든지 그런 목표는 일단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기인데, 제가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분당 신도시에서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 첫 직장에 다녔거든요. 도시와 대학병원 이런 데만 있다가 강릉아산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를 만나는 접근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문만 열고 나가면 병원이 널리고 의사가 뭐 쫙 깔렸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날 만나러 오는데,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내가 그때 강원도 지역의 유일한 유방 영상을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였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으러 오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 넘고 물 건너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렇게 날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이 의사 만나는 게 이렇게 다르나.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방 영상을 하다 보니까 국가암 검진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 2010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국가암 검진 질관리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가 거기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정책을 다루게 됐잖아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퀄리티가 낮으니 퀄리티를 높이자, 이제 이런 일을 내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예요.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질이 낮다고 의사들을 나무라고 의사들의 질을 올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 라는 분노가 생겼고,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2013년부터. 의료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 입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굳이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임상 현장을 아는데 정책을 모르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임상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임상의사이면서 정책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두 개를 이제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 입법부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실행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데, 법은 이제 행정부도 만들 수 있고 입법부도 만들 수 있지만은 저는 보건복지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거를 못 믿겠으니 입법부에서 일단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큰 그림 하에 이제 보건복지부를 바꾸고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뭐랄까 세대가 달라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의료보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만들자고 결정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고, 실제로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게 테크노크라트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영원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현장은 모르지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DJ 정권이 되면서 특정 그룹이 이제 보건복지부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소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뭐 윗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서 줄을 잘 서는 것이 나의 입신양명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DJ 정권 이후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만든 정책 중에 제대로 된 정책은 딱 하나 있어요. 중증 환자 산정특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나 뭐 뇌졸중 이런 중증으로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5%로 줄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잘한 거? 뭐 물론 그것도 이제 다른 문제는 있기도 해요. 근데 다른 제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했다면은 그 중증 환자 산정특례 그 제도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이 그나마 많은 제도다. 그거 외에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불신하는 이유. 일단은 제가 이제 임상의사이면서 의료정책을 공부를 했으니까 기왕이면은 공부한 게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드는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가 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더 좋기는 그런 그 제대로 된 입법하에 행정부에 들어가서 제도화 시킨다는 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건강보험 제도를 좀 더 계속 누리면서 또 청년들은 부담이 덜하게, 그리고 노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없애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이라는 거가 유일한 의료제도잖아요. 의료보장제도가 사회보험 형태가 있고 공영제, 무상의료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가진 국가인데, 이 사회보험에서는 병원 설립을 공공이 했던 민간이 했던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똑같이 공공병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신분제처럼 공공이 설립한 병원만 공공의료야. 민간이 설립한 병원은 뭐 뭔지 다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는 만약 맹장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으나 수술비 똑같잖아요. 똑같이 건강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기관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사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공병원이에요. 기능적으로. 근데 그 내가 말했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설립병원만 공공의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민간 설립이에요. 그리고 병상수로 따져도 공공이 설립한 병원의 병상은 전체 병상수의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5%밖에 안 되는 이 기관에만 지원을 해요. 근데 규제는 둘 다 해. 그러면서 이 민간 설립병원은 사실상 약간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걸 없애고,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공공병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때는 처음에 코로나는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그냥 국민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증도에 비례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그 개인의 자유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땐 정말 무서워서 이것도 제한하고 이것도 제한하고 이것도 제한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 이 정도 위험이 있는 병이면은 어느 정도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칙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 그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사이기는 하지만 의협 임원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사들이 다들 괴로워하는데 니 혼자 잘 살겠다고 국회의원이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는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말을 안 하잖아요. 어떤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완전히 이제 냉담 중이니까 의협이랑 그러면 입법부에서라도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못하면은 당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국회의원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근데 그냥 의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책을 내다볼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왜 의협이 삐졌어요? 왜 의사가 삐졌어요? 저쪽에 김윤이 있기 때문에 삐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윤이랑 대척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3월 20일 의협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에 나오신 이제 유력 후보들이 있는데 4명의 유력한 후보에게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그런 의협과 정부를 조율할 수 있는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화자찬 같지만 나 말고는 없을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진 않아요. 그건 의사 사이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분이 각각 다른 이유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1번 후보이신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님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너무나 급격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저와 인식을 같이 한 거죠. 저도 일단 멈추고 대화를 하자. 그런 점에서 이제 뜻이 같았고, 전 의협회장님, 그리고 현재 의협회장 후보이신 조수호 회장님은 그 건강보험이라는 거가 요양기관 계약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계약제가 아니고 당연지정제예요. 그 조수호 회장님은 요양기관 계약제를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책에 몇 번이나 썼듯이 저는 요양보험 계약제를 해야 건강보험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것에서 의견이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 후보가 박인숙 전 의원님이신데, 박인숙 의원님은 의사로서 국회의원을 2번 하셨는데요. 그때 교육위원회에 있으시면서 부실의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서남의대를 없애신 분이 박인숙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의대 학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있는 의대를 키우는 건 몰라도 신설의대는 도저히 그 교육 역량을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설의대는 반대다. 그런 입장이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랑 이제 의기투합하게 된 거고요. 4번 후보가 임현택 이제 소아과 의사 회장님이신데 그 의사 회원을 보호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점에서 또 저랑 비슷한 점은 건강보험이 공공의료라고 했잖아요.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는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다가 일부러 낸 게 아니라 어떤 사고나 불미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 공무원을 개인을 잡아놓고 너 10억 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공무원이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차후의 문제겠죠.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뭐 감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준공무원으로서 신분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뜻이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자랑 같지만은 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좀 다독거린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전 일단 하고 싶은 거가 새로 되실 의협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공의 대표가 없는 상태인데 뭐 전공의 대표라든지 어떤 그 전공의 중에 어떤 사람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밥을 해 먹이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대방을 좀 인정을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한국 사람의 또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밥을 해 먹이고 싶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보통 국회의원이 4년 하지 않습니까? 급한 불은 일단 끄고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운 잡채랑 떡볶이를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이거 준비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포트럭 파티를 한 가지씩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장소 되게 장소 아니 그냥 잡채는 한다니까. 잡채랑 밥 이거는 내가 제공하고 뭐 반찬 하나 뭐 아니면 뭐 과일 뭐 후식 뭐 이런 거 들고 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